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승무패 15회차 K리그 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승무패 14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8억 4천만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승무패 15회차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낮 1시 50분까지 판매를 하기 때문에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현미경 분석을 시청하시고 최종픽을 갈무리 하셔서 늦지 않도록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해드립니다. 1부에서 1번부터 7번까지 다뤄드리고 2부에서 8번부터 14번 경기를 빠르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종픽만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최종픽만 그대로 따라가실 경우에는 적중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 현미경 분석,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투폴 추천이나 독식픽 추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나만의 픽을 구성을 하실 때 적중 확률이 올라가십니다.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은 많은 내용을 다뤄드리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스킵하지 마시고 재생 속도를 1.25배로 빠르게 돌리셔서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배로 돌려도 듣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분석 내용을 많이 가져가실수록 적중 확률이 올라가십니다. 최근에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많은 분들께서 합류를 해주고 계십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혜택으로는 지금 보고 계시는 풋볼살롱이 직접 제작한 축구 승무패 프로토 현미경 분석 자료 파일을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미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종 픽뿐만 아니라 아래 살롱 코멘트를 통해서 전술 분석까지 곁들여 놨기 때문에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셔도 빠르게 전술 분석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다양한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정보를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경기 조합픽을 적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풋볼살롱 멤버십에는 풋볼살롱뿐만 아니라 제야의 고수분들께서 자발적으로 프로토 조합픽과 더불어서 분석 내용을 공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는 풋볼살롱이 자료를 일방적으로 제공을 하는 일방적 소통이 아니라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도 자발적으로 자료를 공유를 하시는 쌍방향 소통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축구라는 스포츠를 매개로 토토를 건전하고 소소하게 즐기시면서 나름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한 다양한 혜택을 확인을 해 보신 뒤에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무패 15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수원FC와 강원FC의 경기입니다.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FC가 직전 FA컵 전남과의 경기에서 1대1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연장 끝에 승부차기로 탈락을 했습니다. 주전 2선 자원인 한승규와 이영재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수원FC는 이번 강원전에서 특유의 골 결정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펼쳐졌던 울산과의 K리그 홈경기에서는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0대1로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9경기에서 6골밖에 넣지 못해서 최소 득점 팀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이 공격력도 문제이지만 실점 또한 많습니다. 9경기에서 15실점으로 실점 역시 2위이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모든 것이 문제인 것이 수원FC입니다. 그나마 최근에 최전방 토종공격수 양동현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와서 최전방 쪽에 무게감이 살아났고 라스와 무릴로 용병 콤비 역시 시즌 극초반보다는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선에서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한 한승규와 이영재가 복귀한 수원FC 가 공격 시너지를 최전방 쪽에서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강원의 경우에는 직전 청주와의 FA컵 경기에서 2대1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 경기에서 부상에서 복귀한 신창무와 마사가 골맛을 봤기 때문에 여러모로 얻은 것이 많은 강원입니다. 최근 K리그 6경기 3승 3무 무패 상승세를 탔습니다. 8골을 넣고 실점은 단 2골밖에 없는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강원이기 때문에 수원FC를 상대로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원은 지난 FA컵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습니다. 이적생 김정민 선수도 FA컵에서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벤치 자원으로서 출격을 대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강원이 수비 밸런스를 중시하는 팀들과는 모두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수원, 성남, 제주 같은 수비를 탄탄히 하는 팀들을 상대로는 무승부를 거뒀는데 반면에 서울, 대구 같은 조금은 호전적인 성향을 가진 팀들과의 매치업에서는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FC가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하위 꼴찌로 쳐져 있어도 그렇게까지 수비지향적인 축구를 하는 팀은 아닙니다. 호전적인 성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강원과의 매치에서도 화끈한 난타전 양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이 지금까지 걸어온 행보를 봤을 때 수비 밸런스를 중시하는 팀들과는 무승부, 호전적인 성향을 가진 팀들과는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수원FC와의 경기도 승패가 갈리는 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원의 경우에는 직전 전남과의 FA컵 경기에서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부차기로 패배를 했습니다. 후반에 양동현, 정동호 같은 주전 선수들까지 투입을 했기 때문에 체력은 체력대로 소진하고 결과는 얻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2선에서 창의성과 득점 기회를 창출을 해줄 수 있는 한승규와 이영재가 복귀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골 결정력에 문제가 있었던 수원이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영재 같은 경우에는 왼발 슈팅이 상당히 날카롭고 다름 아닌 강원에서 이적을 해왔기 때문에 강원 수비진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 수원이 K리그 최다 실점팀이긴 한데 센터백 중앙수비 조합이 박지수와 조유민입니다. 박지수 선수는 국가대표에 뽑힐 정도로 기량을 인정받는 선수이긴 한데 이 두 선수가 피지컬적으로는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광주의 펠리페나 성남의 뮬리치 같은 피지컬이 좋은 공격수들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데 조유민과 박지수는 영리한 수비를 통해서 날랜 공격수들을 상대하는 데 일가견이 있는 조합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강원의 공격수들은 김대영 같은 빠른 선수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고무열 선수 역시 피지컬은 좋은데 펠리페처럼 박스 안에서 지저분하게 싸우는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강원의 공격진들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는 수원의 중앙수비 조합이 광주나 성남을 상대했을 때보다는 수월한 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원의 경우에는 직전 FA컵 경기에서 마사와 신창무가 복귀를 했는데 골맛까지 봤기 때문에 카드가 더 늘어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김대원, 고무열 같은 공격진들의 컨디션이 살아나고 있고 한국영과 김동현이 중심을 잡아주는 중원 라인이 탄탄하기 때문에 수원을 상대로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강원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것은 임채민을 필두로 한 3백 수비인데 최근 6경기 무패 흐름 속에서 실점은 단 2골밖에 내주지 않는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것이 강원의 3백이기 때문에 수원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강원 쪽에서 선제골이 나오지 않는다면 팽팽한 흐름 속에서 오히려 수원이 의외의 선전을 펼치면서 선제골을 넣고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는 이변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경기는 승패 2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인천과 제주의 경기인데 무패 2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이 직전 안양과의 FA컵 홈경기에서 0대3 완패를 당했습니다. 물론 주전 선수들이 대거 빠지긴 했어도 2부 리그 안양에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다운이 된 인천입니다. K리그 5경기에서 무승 침체에 빠졌는데 이 실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전북에게 5골을 실점을 하긴 했지만 최근에 9실점이나 당하면서 이 수비진을 보강한 것 치고는 너무나도 좋지 않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FA컵 경기에서 주포 공격수 무고사 선수가 후반에 20분가량 소화를 하면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번 제주전에도 교체로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9경기에서 무려 실점이 17골이나 했기 때문에 최다 실점팀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코너킥 상황에서 4실점을 당하고 있습니다. 김광석, 오반석 선수가 세트피스 공격 상황에서는 굉장히 뚝배기로 위력을 발휘하는데 의외로 수비 상황에서는 많은 실점을 허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재석 베테랑 수비수 오재석 선수는 수원전에서 코뼈 골절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0경기 상대 전적을 보시면 1승 5무 4패로 제주에게 열세에 처해 있는 것이 인천입니다.
제주의 경우에는 직전 김천과의 FA컵 원정 경기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주요 자원이 꽤 투입이 됐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는 인천보다 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핵심 오른쪽 윙백인 안현범 선수가 FA컵에서 경기를 소화하면서 부상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공격수 주민규 선수가 3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는데 이 주민규 선수가 한 번에 몰아치기가 능한 선수라는 점에서 이번 인천전에도 좋은 감각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병인 켄자바예프 선수가 FA컵에서 데뷔전을 치렀기 때문에 제르소 선수와 더불어서 공격의 다양성을 넣어줄 수 있는 카드로 보여집니다. 직전 K리그 경기에서 수원 삼성의 2대1 역전승을 거둔 제주이기 때문에 이 남기일 감독이 통산 100승 고지를 밟았습니다. 최근에 99승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9수에 빠졌었는데 수원을 상대로 2대1 역전승을 거두면서 9수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올 시즌 리그 원정 성적이 3무 1패로 승리가 없는 제주이기 때문에 홈에서 강세를 보이는 인천을 상대로도 팽팽한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제주가 직전 FA컵 경기에서 중원과 공격 쪽에서는 주요 자원이 꽤 투입이 됐기 때문에 중원과 공격 쪽에서 체력 누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3백 수비진과 오승훈 골키퍼는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제주가 자랑하는 짠물 수비가 발현이 될 것 같고 인천의 경우에는 FA컵에서 1군 멤버들을 거의 다 뺐습니다. 후반전에 주포 무고사 선수가 코로나19 이후에 첫 복귀전을 치렀기 때문에 제주전에서도 후반전에는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핵심 윙백 안현범이 FA컵에서 부상해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0점이 잡힌 주민규와 더불어서 안현범이 판을 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민규가 또다시 몰아치기를 해준다면 제주 특유의 한 골차 신승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인천의 중앙수비 조합이 김광석과 오반석 힘이 좋은 수비 콤비이기 때문에 주민규가 박스 안에서 경쟁을 함에 있어서 지난 수원 삼성전보다는 힘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천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제공권이 좋은데 이 공격 상황에서 특히 세트피스 뚝배기가 위력을 발휘합니다. 지난 수원전에서 제주의 오승훈 골키퍼가 코너킥 상황에서 세트피스 공중볼 캐치에 불안한 모습을 보인 바 있기 때문에 인천이 세트피스 한방 아길라르의 날카로운 프리킥이나 코너킥을 올려주고 김광석, 오반석, 김현 같은 선수들이 뚝배기로 하나 밀어 넣는다면 제주 역시 실점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무고사가 제 컨디션이 아니긴 해도 에이스가 돌아오기 때문에 충분히 무고사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 특유의 부족한 골 결정력이 맞물린다면 최대치는 무승부로 보여지고 그래도 0점이 잡힌 주민규와 부상에서 돌아온 안현범이 있는 제주가 짜임새 있는 공격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제주의 한 골차 신승도 그려지는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그래서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서울과 대구의 경기인데 서울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직전 이랜드와의 FA컵 홈경기에서 0대1 패배를 당했습니다. 나상호, 팔로세비치, 오스마르 같은 주요 자원이 대거 투입이 됐지만 FA컵에서도 패배를 하면서 하락세에 빠졌는데 이 조영욱 선수는 이랜드전에서 팔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K리그 1에서도 3연패 하락세에 빠졌는데 기성용 선수 부상 이후에 귀신같이 연패 수렁에 빠진 것이 서울입니다. 컵대회 포함해서 무실점 경기는 단 2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수비력이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성용, 박주영, 고요한 같은 베테랑 선수들이 모두 부상으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 박진섭 감독이 FA컵 경기 직후에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베테랑이 없어서 팀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을 할 정도로 기성용의 공백이 너무나도 큰 것이 서울입니다. 상대 전적 면에서는 서울이 대구에게 우위에 있지만 최근 전적을 따져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우위인 것도 아닙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직전 강원 원정에서 0대3 완패를 당했습니다. FA컵 경기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보다는 체력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이 대구입니다. 대구가 에이스 공격수 세징야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골 결정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멀티자원 수비수와 공격수를 모두 볼 수 있는 김진혁 선수가 부상해서 복귀를 하기 때문에 이 김진혁 선수를 수비수가 아니라 이병근 감독 대행이 공격적으로 활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김진혁 선수가 개막 이후에 3경기 연속골을 터뜨렸을 정도로 수비수뿐만 아니라 공격수 포지션까지 잘 소화를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병근 감독이 김진혁 선수의 복귀가 천군만마와도 같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상에서 돌아온 에드가 선수가 최근에 컨디션이 너무나도 좋지 않기 때문에 김진혁 선수를 오히려 최전방 공격 자원으로 선발로 기용을 한다면 전반부터 대구가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3백 수비의 축이라고 볼 수 있는 홍정훈 선수가 지난 강원전에서는 결장을 했는데 이번 서울전에는 출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홍정훈 선수가 들어왔을 때 대구의 수비가 급격하게 안정감을 찾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홍정훈까지 들어온다면 특유의 탄탄한 3백 수비가 완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테랑 이근호와 이용래 선수가 고군분투를 해주고 있는데 에이스 세징야이의 공백은 크지만 그래도 중원의 세르지뉴와 쯔바사라는 용병이 어느 정도 플레이메이킹이 되기 때문에 대구의 선전을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서울은 기성용 전력 누수가 너무나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전방 마무리가 부재한 문제가 있는데 박주영, 조영우까지 지금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직전 FA컵 서울 더비에서도 주축 선수들이 대거 경기를 소화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대구에게 밀리는 서울입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수비수뿐만 아니라 공격수로도 맹활약을 하고 있는 김진혁이 복귀하기 때문에 최전방에 김진혁을 세운다면 특유의 골 결정력 부재를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FC 서울이 무실점 경기가 단 2차례밖에 없을 정도로 수비가 굉장히 헐거운 팀입니다. 황현수 같은 선수들이 중앙 수비를 맡고 있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적으로 그렇게까지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힘있는 대구의 공격 자원들을 막아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대구가 정태욱이나 정치인 같은 피지컬이 탄탄한 선수들이 공격에 가담을 하기 때문에 FC 서울이 세트피스 수비 상황에서 애를 먹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세징야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세르지뉴나 쯔바사 같은 선수들이 중원에서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믿어볼 만하고 수비진에 홍정훈까지 들어온다면 3백 수비가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섭 감독 말대로 서울은 지금 구심점이 될 만한 베테랑 선수가 없기 때문에 대구는 그래도 이근호와 이용래라는 베테랑 선수들이 파이팅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기 도중에 선수들의 멘탈을 잡아줄 수 있는 베테랑의 유무에 있어서도 대구가 앞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이변을 바라보면서 서울의 단통패 대구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광주와 포항의 경기인데 광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가 준프로 K3 부산교통공사와의 FA컵 경기에서 승부차기 끝에 패배를 했습니다. 물론 주전 선수들이 다 빠지긴 했어도 K3 팀에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다운이 됐고 창단 이후에 10년간 포항전에서 승리가 없는 것이 광주입니다. 최근에 광주가 홈에서 2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3연승까지 과연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인 매치업입니다. 직전 K리그 경기에서 성남 원정을 떠났는데 0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 3경기 무패 상승세 행진을 마감을 했습니다. 광주는 핵심 측면 자원인 엄원상 선수가 아직까지 복귀가 불투명하고 미드필더 이찬동과 김종우가 빠져있기 때문에 중원에서의 전력 누수가 있는 광주입니다. 이 외국인 공격 자원인 헤이스와 수비수 알렉스는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면서 K리그에 연착륙을 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항의 경우에는 직전 서울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7경기 만에 승리를 맛봤습니다. 광주가 FA컵에서 승부차기까지 갔지만 포항의 경우에는 FA컵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우위에 선 포항입니다. 에이스 송민규 선수가 퇴장 징계에서 복귀하자마자 서울전에서 골을 터뜨렸고 토종 공격수 임상혁 선수는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존재감을 과시를 했습니다.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신광훈 선수가 퇴장 징계에서 복귀를 하기 때문에 포항의 김기동 감독이 유연하게 용병수를 가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김기동 감독이 서울전에 용병 선수들을 대거 제외한 선발 라인업을 들고 나왔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용병 선수들도 적지 않게 자극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던 용병 타쉬와 크베시치 선수 역시 서울전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광주전에서도 활약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포항의 약점은 올 시즌 하창래와 김광석이 이탈한 이후에 헐거워진 중앙수비수 조합인데 이 펠리페 선수가 최근에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펠리페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광주는 성난 황소라는 애칭이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 이찬동이 빠지면서 수비 쪽에서 전력 누수가 있는 편입니다. 특히 측면 지역의 커버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데 그러할 경우에는 포항이 자랑하는 왼쪽 측면 공격인 송민규와 강상우 라인이 활개를 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찬동 선수의 부상이 길어지면서 미드필더 김원식이 커버를 해야 하는 범위가 넓어졌고 체력적인 부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기동 감독이 직전 서울전에서 선발 라인업을 과감하게 외국인 선수들을 모두 뺐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들 역시 자극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베테랑 멀티플레이어 신광훈이 퇴장 징계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김기동 감독이 전술 변화에 있어서 유연함을 더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는 측면 자원인 엄원상이 아직까지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엄지성에게 기대를 걸어야 하는데 이 엄지성 선수가 후반 막판에 가면은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또한 펠리페 역시 지난 수원전에서 멀티골을 뽑아내긴 했는데 수원전에서는 판정 운까지 따라주면서 운이 잇따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만큼의 파괴력은 아닌 모습입니다. 포항이 중앙수비 쪽에 약점이 있지만 펠리페를 막기 위해 김기동 감독이 이광준 선수를 또다시 선발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이광준 선수가 키가 191cm 장신인데 지난 서울전에서 첫 선발로 나와서 팀의 승리를 견인을 했기 때문에 펠리페를 막기 위해 이광준을 센터백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광준이 중앙수비로 돌아오면 전민광 선수는 원래 자리인 오른쪽 풀백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신광훈 선수가 한 칸 미드필더로 올라가는 유연함까지 더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광준 선수의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서울전에서 타쉬와 크베시치가 각각 1도움과 한 번의 골대를 강타를 했기 때문에 이번 광주전에서 터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내파 에이스 송민규, 강상우와 타쉬, 크베시치 그리고 팔라시오스까지 터져준다면 상대 전적면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포항이 광주를 상대로 2연승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4번 경기는 그래서 광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수원 삼성과 울산의 경기인데 수원 삼성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삼성이 직전 대전과의 FA컵 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베테랑 염기훈 선수가 모처럼 선발로 나서서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 제리치 선수도 골맛을 봤기 때문에 여러모로 얻은 것이 많은 수원 삼성입니다. 베테랑 중앙수비수 민상기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수비진에 있어서 한층 더 견고함을 더할 수 있는 것이 수원입니다. 수비수 최정원 선수가 제주전에 이어서 FA컵에서도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좋은 컨디션을 이어갔는데 문제는 수원 삼성이 자랑하는 중원 쪽에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고승범과 김민우가 현재 재활 중이라고는 하는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수비수 헨리와 용병 공격수 니콜라오는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수원 삼성입니다. K리그 4경기에서 1무 3패로 하락세에 빠진 수원 삼성이기 때문에 FA컵 승리를 바탕으로 상승세를 이어가야겠습니다. 최근 10경기 상대 전적을 보시면 1승 4무 5패로 울산에게 열세인 것이 수원 삼성입니다. 울산의 경우에는 직전 수원FC 원정에서 극장골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수비수 김태현의 퇴장으로 인해서 수적 열세에 처했는데 꾸역꾸역 버티다가 후반 추가 시간에 김인성 선수가 극장골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한일전 A매치 기간 이후에 꾸역꾸역 한 골차 3연승을 거두면서 우승 경쟁자다운 면모를 보여줬고 최근에 울산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것은 외국인 공격수 바코 선수입니다. 최근 쾌조의 경기력으로 1골 2도움
도움이나 올려주고 있고 이동준 선수 역시 3경기에서 2골을 넣어주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FA컵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수원 삼성보다 체력적으로도 우위에 있는 것이 울산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울산이 모처럼 FA컵 기간에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주축 선수들의 체력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 공격수 박호가 최근에 쾌조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국내파 이동준과 김인성 역시 꾸준히 측면에서 활기를 불어넣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보여지고 수원의 경우에는 직전 FA컵 경기 전에 제주와의 K리그 경기에서 역전패를 당했는데 실점 과정에서 측면이 허물어지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원이 직전 제주전에서 역전패를 당하는 과정에서 측면 수비에 약점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3백을 사용하다 보니까 양쪽 윙백의 뒷공간이 노출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에는 울산이 자랑하는 이동준과 김인성이 뒷공간 침투를 하면서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수원의 핵심 중원 자원인 고승범과 김민우가 여전히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것도 울산 쪽으로 조금은 기우는 요소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울산이 수비 조직력이 탄탄한 팀을 상대로는 고전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수원의 탄탄한 선수비 후 역습에 고전을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수원 특유의 탄탄한 조직력과 수비력이 나온다면 최대치는 무승부로 보여지지만 체력적으로 준비가 된 울산이 맹공을 퍼부으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원이 시즌 초반에는 수비가 탄탄했지만 최근에 4경기에서 무려 7실점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울산이 화력을 보여주면서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5번 경기는 수원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전북과 성남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이 직전 인천과의 홈경기에서 5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쿠니모토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했고 백승호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한층 더 탄탄해진 중원을 자랑했습니다. 일류첸코, 한교원, 이승기, 김보경, 바로우 같은 주축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성남을 상대로도 화끈한 공격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홍정호, 송범근을 축으로 한 수비 라인도 탄탄하기 때문에 이 막강한 전력을 구축한 것이 전북이고 최근 9경기에서 22골을 넣으면서 K리그 최다 득점팀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10경기 상대 전적을 보시면 4승 5무 1패로 패배는 한 차례밖에 없는데 심심치 않게 성남이 전북의 발목을 무승부로 잡아왔다는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 경우에는 직전 부산과의 FA컵 홈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백업 자원들 위주로 나와서 승리까지 거뒀기 때문에 성남 역시 체력적인 누수는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FA컵에서 용병 이스칸데로프가 도움을 기록을 했고 이중민 선수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1대0 승리를 거뒀는데 핵심 장신 공격수 뮬리치 선수가 지난 광주전에서 어이없는 상의탈이 세리머니로 2번째 경고를 받으면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전북전에는 나설 수가 없게 됐습니다. 9경기에서 4실점밖에 하지 않아서 K리그 최고 짠물 수비라는 점을 체크를 해주시고 다만 수비력은 좋은데 9경기에서 7골밖에 넣지 못해서 수원FC에 이어서 최소 득점팀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다 득점팀과 최소 실점팀의 그야말로 창과 방패의 대결입니다. 성남이 현재 최고 짠물 수비팀인데 3백 수비에 있어서 제공권에 약점이 있습니다. 특히 3백의 중심을 잡고 있는 마상훈 선수가 제공권에 약점이 있는데 지난 울산전에서 키가 크지 않은 이동준 선수에게 헤딩으로 골을 실점을 할 정도로 간혹가다가 제공권에 약점을 보입니다. 이 김영광 골키퍼의 선방쇼가 없었더라면 성남이 지금만큼의 수비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기 때문에 김영광 선수의 선방쇼에 조금 더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성남입니다. 전북의 경우에는 일류첸코, 구스타보를 활용한 제공권이 강하기 때문에 측면에서 김보경, 바로우, 한교원, 이주용 같은 선수들이 양질의 크로스를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제공권의 약점이 있는 성남이 버텨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여집니다. 수비 시에 제공권 커버가 가능한 뮬리치가 퇴장 징계로 나설 수 없는 것도 여러모로 전북이 유리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다만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시면 지난 시즌 성남이 무승부로 전북의 덜미를 잡은 바가 있고 상대 전적 면에서도 지금 전북의 덜미를 무승부로 심심치 않게 잡았기 때문에 성남 특유의 짠물 수비 늪축구가 나오면서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잡아볼 만한 매치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성남이 최근에 경기를 보면은 앉아서 수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압박과 역습 조직력이 지난 시즌에 비해 비약적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김남일 감독이 적극적으로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면서 선수들의 체력 안배는 물론 주전과 비주전 할 것 없이 선수들의 경기 감각과 자신감을 끌어올려놨기 때문에 이 성남이 역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이변을 노리면서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15회차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오사수나와 엘체의 경기입니다. 오사수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 무승부까지 바치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사수나가 직전 비아레알 원정에서 2대1 깜짝 승리를 거두면서 승무패 14회차에서 2월이 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최근 라리가 5경기 1승 3무 1패로 무승부가 조금 많은 흐름인데 올 시즌 특징이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습니다. 홈에서도 4승 5무 6패, 원정에서도 4승 5무 6패를 거두고 있는 오사수나이기 때문에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사수나가 제공권에 강점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5골을 득점을 하고 있고 수비 상황에서도 세트피스로는 3골밖에 실점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무득점 빈공에 시달리다가 비아레알전에서 2골을 넣었는데 주축 공격수인 부디미르 선수가 7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했습니다. 특유의 뚝배기 한 방으로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엘체전을 앞두고 예열을 마쳤고 왼쪽 측면 자원인 루벤 가르시아 선수 역시 15경기 만에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예열을 마쳤습니다. 이 루벤 가르시아 선수는 지난 엘체전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을 때 1골 1도움으로 맹활약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좋게 발끝 감각을 끌어올렸습니다. 오사수나가 2021년을 들어서 리그 15경기를 치렀는데 패배는 단 4패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쉽게 패하지 않는 팀이고 이 수비가 탄탄한 점을 바탕으로 해서 한 골차 꾸역승을 거두는 팀이라는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전 왼쪽 측면 수비수인 크루즈 선수가 부상으로 아웃된 것이 오사수나이고 반대로 엘체 같은 경우에는 직전 우에스카 원정에서 1대3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 5경기 2무 3패 하락세에 빠졌습니다. 엘체는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원정에서 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평균 한 골이 되지 않는 빈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점도 평균 1.69골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땐 확실히 홈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엘체입니다. 엘체 역시 세트피스의 강점이 있는데 오사수나가 제공권에 강점이 있고 세트피스 수비가 강하다는 측면에서 엘체가 자랑하는 세트피스 공격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매치업입니다. 최근에 공격수 페레미아라는 선수가 3경기에서 2골을 넣어주면서 주전으로 도약을 했고 엘체의 경우에는 주전 측면 자원인 피델 선수가 경고 누적 징계로 나설 수가 없고 최전방 장신 공격수 카리오가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엘체가 자랑하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장신 공격수 카리오가 없는 것은 뼈아픈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오사수나가 최근 공격력은 부족해도 꾸역꾸역 승점을 쌓을 수 있는 원동력은 4경기에서 한 골밖에 실점하지 않은 수비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수비 중심에는 직전 비아레알전에서 눈부신 선방쇼를 보여준 에레라 골키퍼가 있었습니다. 이 에레라 골키퍼가 지난 헤타페전에서도 결정적인 선방을 보여주면서 승점을 챙기는데 공을 세웠고 이 에레라 선수가 버티고 있는 오사수나의 골문을 엘체의 빈공이 뚫어내기에는 버거워 보이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반면에 오사수나 역시 최근에 득점력이 부진했는데 그래도 주포 장신 공격수 부디미르 선수가 직전 비아레알전에서 오랜만에 골을 터뜨렸고 오사수나가 측면 공격을 위주로 전개를 하는데 특히 왼쪽 측면이 활발하다고 살로만 뉴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왼쪽 측면 공격의 선봉장 역할을 하는 것이 루벤 가르시아 선수인데 이 가르시아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 부디미르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를 했고 지난 엘체전에서도 1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루벤 가르시아가 또다시 살아나 준다면 부디미르의 뚝배기 한 방을 앞세워서 오사수나가 한 골차 꾸역승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엘체의 경우에는 핵심 측면 자원인 피델이 결장을 하고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결정력을 더해줄 수 있는 공격수 카리오가 부상 중이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오사수나보다 더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엘체가 에스크리바 감독 부임 이후에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가 않고 오사수나 특유의 빈공이 맞물린다면 강등권 버프를 받으면서 엘체가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잡아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 투폴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폴더스의 여유가 없으시면 저처럼 오사수나의 단통 승리로 가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15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2부를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축구 승무패 프로토에서 양질의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